제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안녕하세요. 우리는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의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챕터 3 리뷰입니다. 명상에 대한 11가지 오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명상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11가지 오해를 잘 알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명상이구나, 이거는 명상이 아니구나, 어떤 바른 길을 잘 알 수 있겠죠. 명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에도 84,000가지 명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윗바사나 명상법이라는 명상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찰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관조적인 태도로 마음의 작용을 관조하는 명상법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법이고요. 윗바사나 명상법은 충분히 강렬하고 집중적이고 섬세하게 조율되어서 실제 자신의 내면 움직임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자각, 알아차림을 목표로 합니다. 자각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고요. 꿰뚫어 보는 통찰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고통이 사라지죠. 어떤 윗바사나 명상법의 목표는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고통을 소멸하거나 고통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체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가? 라고 계속 미워하다가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 괴로움이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미워하고 있으면 괴로움이 해결되나요? 고통스럽나요? 고통스럽죠. 근데 한참 후에, 몇 년 후나 몇 달 후에 있는 그대로 우연히 문득 하고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그 사람의 탓이 아니었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나는 이걸 미처 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이 사람 때문인 줄 알아서 저 사람을 탓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괴로움이 사라지죠. 이것은 일종의 사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행위였던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어떤 잘못된 견해, 왜곡된 견해로 보고 있을 때, 이걸 붙잡고 있을 때 괴로움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충분히 강렬하고 집중적이고 섬세하게 조율되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런 미묘하게 번뇌가 자꾸 작용하면서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이런 섬세한 마음의 작용, 실제 일어나는, 내가 왜곡된 견해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되던 그 상태, 그렇게 왜곡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고유하고 관조적인 태도로 마음을 관조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내면 움직임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자각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겠죠. 파워풀해지겠죠. 이것을 키우는 것, 이것을 키워서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법이고 우리의 명상의 목표입니다. 네, 11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해부터 살펴볼까요? 명상은 일종의 이완법일 뿐이다. 네, 대부분의 세상에는 84,000가지 명상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명상이 다 어떤 한 대상에 머무르는 것을, 한 대상의 마음을 머무르면서 집중을 통해서 뭔가 이완이나 평정한 마음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뭐 별의별 명상들이 다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춤 명상에서 뭐 춤을 막 추다고 하다가 막 이런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이런 깊은 평정에서 막 아무런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막 하면서 그런 집중도, 그런 집중 아니면은 막 뭐 다란이를 막 외우면서 뭐 어떤 진언을 막 외우면서 뭐 옴살바 옴뭐 하면서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명상법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명상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윗바사나 명상은 자각과 통찰력을 목표로 하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일상생활의 개선, 더 나은 삶의 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마음을 정화, 악이라든지 미움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막 이런 집중, 물론 이제 엄청난 쾌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최종 목표로 삼진 않는다. 이런 삶의 질의 향상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목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중과 이완도 사실은 이렇게 통찰하고 자각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이완 역시 필수적인 부속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자각과 통찰력을 닦는 수행이긴 한데 집중과 이완도 같이 닦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통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정해쌍수라고 하죠. 정해, 멈춤이나 집중과 지혜와 통찰은 마치 새의 양날개처럼 같이 닦는다.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 네, 우리 역사 시간에 뭔가 들어본 것 같죠? 네. 자, 두 번째 오해. 명상은 몽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막 춤추면서 막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어떤 마치 뭐 신이 내린 것처럼 뭔가 엄청난 체험, 막 뭐 빛이 막 쏟아지고 뭐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막 엄청난 뭐 황금빛 뭐 용이 나타나서 뭘 했어요. 뭐 사람마다 엄청난 많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명상, 윗바사나 명상은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은 뭐 어쩌다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알아차림과 자각을 일궈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명상입니다.
네, 세 번째, 명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이다. 네, 어, 우리 헤네폴라 스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걷는 법을 예로 들고 계세요. 어, 우리가 걷긴 걷는데 걸으면서 신경 섬유와 근육이 수축되는 순서, 뭐 발꿈치부터 중력이 닿고 무릎에 체중이 실린 후에 오른쪽이 앞으로 떼면서 그 다음 몇 번째 앞에 근육과 뒤에 인대가 수축되고 뒤에는 이완되면서 걷기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나요? 그런 거를 몰라도 우리는 걸을 줄 알죠. 걷는 법을 누구나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명상 역시 이것과 비교할 수 있죠. 명상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직접 그것을 해보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바로 명상은 추상적인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막 논의하고 막 토론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론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되어야 할 대상이죠. 명상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공식이 아니라 완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수행 과정 동안 사람마다 뭐가 일어날지는, 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것을 탐구이자 실험이고 매번 일종의 모험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하셨어요. 윗바사나 명상의 본질은 매 순간이 이 우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순간인 듯이 보는 법을 배우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들이쉬며 가슴이 흉곽이 커지고 그 순간순간 내가 자각하는 어떤 정도와 느낌, 온도, 공기의 흐름, 분위기,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 세포 사이사이의 감각,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찰나찰나 한 번도 같지가 않죠. 그 순간순간이 모두 유일한 순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우리가 잘 평소 자각하지 못하던 것들 이런 것을 자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지금 이 순간을 머무르고 느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각과 통찰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오해, 명상의 목적은 영적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공중부양이니 뭐 전생을 막 본다든지 명상을 하다가 전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공중부양을 한다느니 뭐 저쩌고 온갖 초능력이나 뭐 어벤져스에도 어떤 그런 인물이 있죠. 명상 배우러 가가지고 막 초능력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명상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죠. 우리의 명상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알아차림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심자들이 처음에 명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겪어서 막 뭐 빛이 보인다든지 어떤 뭐 영상이나 막 천사가 뭐 보살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내가 뭐 엄청난 체험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뭐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어떤 시원함이나 어떤 뭐 쾌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영적 현상을 느끼기도 하죠. 선생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는 이런 현상에 아무런 의의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그것으로 좋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으로 좋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일어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다. 조심자는 그저 자각을 더 많이 키우는 것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별안간 뭐 이런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고 그냥 흘려보내라. 그냥 마음에 자연스러운 물질들의 현상일 뿐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막 선정에 들었나? 막 빛이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지? 내가 뭔가 명상 잘 이게 보일 때는 명상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안 보일 때는 명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보일 땐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고 이게 안 보일 때는 이건 뭐 앉아 있어도 별로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참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보인다고 명상이 잘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명상이 안 될 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명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때가 오히려 사실은 더 공부에 아주 좋은 시기랄까? 오히려 더 귀중한 시기였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죠. 앉아 있을 뿐입니다. 명상이 별게 아닙니다. 자, 5번째 오해. 명상은 위험하니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게 좋다. 네. 뭐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은 뭐 이런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도 스님 재밌게 표현하세요. 뭐든지 다 위험하다.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딨냐. 길거리를 걷다가 버스에 치일 수도 있고 샤워하다가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 꼴까닥. 목 부러졌어. 네. 명상도 위험하다. 네, 약간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물이 물밑을 확 훑어버리듯이 막 물밑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물로 위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그물로 샥 바닥을 샥 훑으면은 온갖 조개와 잡동사니들이 샥 걷어지는 것처럼 과거에 온갖 불쾌한 일들이 새삼 떠오를 수 있다. 그쵸.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 억압된 소재들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상을 하면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져야 되는데, 명상을 했더니 더 힘든 기억이 떠오르고 더 힘들어져. 더 머리가 아파져. 머리가 뜨거워져. 어떡하지? 하고 더 괴로움에 더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로지 향상된 자각, 알아차림만 잘 키워나간다면 오히려 이 향상된 자각이 이런 불쾌한 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래서 명상할 때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명상 안 할 때도 이런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위험을 막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안정장치의 힘이 마음의 근육이 되어 나가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쯤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하고 잘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땐 이렇게 대처하는지 그런 대처법이 점점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찰이죠. 흘려보내는 힘, 허용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점점 명상을 하면 할수록 온갖 불쾌한 일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제대로만 한다면 명상은 매우 온건하고 점진적인 과정이 있죠. 그래서 아주 수행은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것이니 어떤 것도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고, 물론 이제 나중에 능력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 또 훨씬 또 진전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쉽게 쉬엄쉬엄 하라. 그냥 부드럽게 편한 마음으로 하면은 다 잘 풀릴 것이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번째, 오해. 명상은 성자나 성인을 위한 것이지 범인에겐 걸맞지 않다. 네, 이제 어떤 개, 정, 해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완전한 우리가 앞에서 뭐 도덕성, 개에 대한 강의도 전 했었는데, 개를 먼저 완벽하게 갖춰야만 명상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도 성인만 명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이, 우리도 평범한 명상 팁이잖아요. 저도 평범한 스님이고, 평범한 아재 스님. 저도 뭐 불완전하죠. 지금 뭐 많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걔도 잘 못 지키고 있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바로 명상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명상을 해 나가면서 자각을 키워 나가면서 점점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 어떤 상황을 진실로 이해할 정도로 지혜를 갖추게 될 때, 저절로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자비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자비심이란 당신 자신이나 남들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절로 억제된다는 뜻이다. 억지로 막 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억지로 상처 주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하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명상을 하고 알아차림을 키우고 자각을 키우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내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방 마음도 편해지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봤더니 좀 이런 면이 좀 힘드네. 그럼 다음번엔 이렇게 대처해볼까? 명상을 안 할 때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명상을 하면은 새로운 시도를, 같은 반응, 습관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할 수 있죠. 같은 상황이 와도 대처를 하면서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대처를 할지 컨트롤 할 수 있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저절로 더 나은 어떤 도덕성, 더 나은 능숙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절로 향상되어 나간다. 이게 향상되어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삶의 질이 향상하고 고통이 감소한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그래서 성인과 같은 도덕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많이 이런 그런 도덕성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명상은 의식적 사고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예. 이것은 막 논리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어 라는 지혜가 막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직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 명상은 비세속적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님은 뭐 이런 예를 들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촌이 갑자기 이혼한다고 한다. 막 그렇게 되면은 그 와이프도 어떻고 애들은 어떡하지? 뭐 종종 너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게 큰 무거운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냥 아하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그냥 뭘 많이 생각한 것도 아닌데 막 한 번에 확 해결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같은 매우 평범한 일상의 문제에서도 명상은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세속적인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명상이다. 이런 실용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수행자지만 수행자들과 모여서 살 때도 똑같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뭐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법이라든지 뭐 누구와 뭐 삐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네, 7번째. 명상은 현실 도피다. 아니다. 명상은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명상은 당신을 삶의 고통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네, 이게 중요하죠. 오히려 명상은 삶과 삶의 모든 측면 속으로 깊이 파고든 다음에야 당신의 아픔의 장벽을 뚫고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네. 어떤 수면 속에 무의식의 어딘가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묻어놓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로 이것을 억누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상은 이것을 정면 돌파해서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걸로 막 덮지 않아도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 이런 거 오히려 더 번거롭고 더 고통을 더 초래하죠. 이런 텅 빈 평안,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해야 되죠. 묻어놓았던 미해결 과제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자각,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고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까이 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이것이 현실 있는 그대로 본 현실이고요. 이건 절대 뚫지 못할 거야 라고 피하고 있는 마음, 무서워 피하고 있었던 마음, 이것이 바로 왜곡된 나의 잣대였죠. 사견, 왜곡된 견해였죠. 그래서 정면으로 한번 돌파하고 나면 왜곡된 잣대가 정견, 바른 견해로 바뀌면서 나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의 질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자기를 망각하거나 문제를 은폐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식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존재하는 그대로를 보고 완전히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에야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뭔가 막 외부에서 막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외부에서 찾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를 나 자신을 이 문제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해결이 된 거죠. 그때는 저절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 개선해야겠구나 라고 저절로 알게 되고 그런 실천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삶이 계속 개선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보기만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은 못 보면은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보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개를 지키는 거 이것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나의 행복을 초래하고 고통을 줄이는지 그 힘을 있는 그대로 알기만 하면은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편하고 행복하니까. 진짜 행복. 자, 8번째 오해. 명상은 희열에 이르는 굉장한 방법이다. 그렇죠. 때때로 이런 희열감은 긴장의 해소로 인한 이완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인데요. 때때로 엄청난 희열감을 맛보죠. 이것은 아주 명상할 때 아주 유쾌한 부수적인 효과로서 어떤 명상에 더 친숙하게 되고 명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명상 오래 해나가는 어떤 부수적인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이렇게 되게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지고 기분 좋긴 하지만 그래 오늘도 빨리 지금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빨리 그 희열에 가서 이걸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명상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그냥 명상할 때보다 잘 안 일어나요. 희열이 안 일어나죠. 오예. 이것이 바로 어떤 탐진치의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하게 되죠. 뭘 기대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뭘 기대하지 않을 때 이완이 되면서 저절로 희열이 어쩌다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어딘가에 긴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구하지 않을 때만 어떤 선정과 희열을 구하지 않을 때만 그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9번째 오해. 명상은 이기적이다. 넌 사회 참여해야 돼. 왜 혼자서 그렇게 은둔하고 명상하고 그래?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명상하는 사람의 의도는 내 마음속의 분노와 편견과 악의를 정화하는 데 있죠. 명상은 우리가 이기심을 드러내는 온갖 미묘한 방식들, 어떤 자아의 게임들, 여러 가지 그런 미묘한 번뇌를 깨닫게 함으로써, 번뇌의 작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자각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기심으로 뭐 좋은 일을 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공공의 성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남들을 위해서 선행을 했어. 이런 마음으로 할 때는 오히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명상은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그러한 이기심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비심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겠죠. 네, 10번째. 명상을 하는 건 고상한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 것이다. 물론 명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상한 어떤 이런 게 있구나 어떤 명언 같은 게 자기 삶의 인생이 쫙 풀리면서 문제가 쫙 풀리면서 막 명언 시가 떠오르거나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죠. 이런 것이 어떤 기분 좋은 부수 효과긴 하지만 뭐 이걸 하고 있는 게 명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윗바사나는 자각을 닦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순간순간으로 펼쳐지는 삶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놔두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네, 네. 이것은 명상이 아니고 이것이 명상이다. 네, 마지막 11번째. 두어주만 명상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네, 미안하지만 명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뭐 때때로는 정말 근본적인 효과를 보려면은 뭐 최소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어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때로는 명상은 장기간의 훈련과 고통스러운 수행 과정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다들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체험으로 해봐서 아실 거예요. 이런 진정한 삶의 진정한 것들은 오랜 모두들 다들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진짜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야 조금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어떤 인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참을성, 2, 3주만 해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나 행복,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상 자체를 즐기면서 삶을 즐기면서 그냥 삶의 일부로서 밥 먹듯이 산책하듯이 명상하는 것은 그냥 삶의 일부로서 함께 가는 것, 이런 것이 수행이 아닐까. 그래서 수행을 왜 하냐 하면은 그냥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오래 하죠. 막 뭐 빨리 뭘 해결해야지. 이런 것은 처음에 동기는 될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명상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 젖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11가지에 대해서 좀 많아요. 예. 명상은 이완법일 뿐이다. 몽한 상태.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완만 시키는 것은 명상이 아니죠. 우리는 자각하고 통찰하고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연기를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몽한 상태,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상태가 들어가 있다면 명상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이다. 아니죠. 영적 능력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위험한 것,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를 더 안전한 회복 탄력성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범인에겐 걸맞지 않다. 오히려 범인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맞는 걸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 도피 아니죠. 오히려 현실에 직면하는 법이고요. 희열은 오히려 놓아버릴 때 더 종종 찾아오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명상은 이기적이다. 아니죠.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건 고상한 생각을 하며 앉아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두어주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목표는 아니다. 그냥 꾸준히 해나가면서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통을 마주하면서 나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네, 좀 빨리 하려고 해봤는데요. 네, 10분 만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40분이 걸렸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아무튼 또 길어졌는데, 전 10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어요. 15분 된 줄 알았는데, 와, 네, 요새 이런 동영상 강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명상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조이 수행을 즐기세요. 안녕 계세요.